안녕하십니까. 건강한 삶 그 이상을 위한 리얼 닥터스 진행의 박보경입니다. 요즘 웰빙, 노후 건강 관심이 커지면서 우리 몸의 산성화를 막기 위한 음식들 많이들 섭취를 하시죠. 그런데 음식이나 생활 습관만으로도 우리 몸의 이 부위만큼은 산성화를 막기 힘들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허리 디스크인데요. 과연 허리 디스크의 산성화로 인해서 우리 몸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위해서 특별한 분 모셨는데요. 신경외과 전문의 윤강준 원장님과 이 시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허리 통증으로 불편함 겪고 계시거나 해결 방법 궁금하시다면 아래 번호로 전화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료 전화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고요. 혹시나 전화 통화가 힘들다면 저희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문의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얘기를 한번 나눠볼게요. 왜 음식 중에서 알칼리, 산성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허리 디스크의 산성이라고 하면 조금은 생소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원장님 좀 말씀을 좀 풀어주실까요? 네, 맞습니다. 허리에 디스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데 실제로 이 디스크가 산성화가 일어난다는 것에서는 굉장히 생소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이 노화나 퇴행이 되면 피부를 예를 든다면 수분이 빠지고 주름이 지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다 산성화의 한 길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디스크에 있는 세포도 예외는 아닙니다. 퇴행이 오거나 잦은 손상이 오게 되면 디스크가 자체에 산성화가 일어나게 되고 이것이 요통의 주범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산성화가 척추 질환으로까지 발전이 된다는 거잖아요.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기를 어느 정도로 진행이 됐을 때를 허리 산성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지 이 부분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정상 디스크는 우리가 산도를 측정할 때는 폐하, 즉 pH라는 것을 측정하는데요. 약알칼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약알칼리성에 있는 정상 디스크가 나중에 이제 병든 디스크로 되면 7.0 이하로 떨어지는 산성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마치 어떤 잦은 손상이나 일부의 어떤 디스크에 퇴행이 오게 되면 수분이 빠지게 되고 그 주변이 산성화돼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요통의 큰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성화를 막아야 된다라고들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산성화도 좀 더 구체적으로 계속해서 진행이 되게 될 텐데 이걸 어떤 과정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 건지 그 변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허리 디스크에도 변화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것이 이제 디스크가 약알칼리성이 있을 때는 주변의 신체 조직과 어떤 자극이 되지 않습니다. 네. 도면을 보고 제가 설명드려보면 네. 디스크에 산성이 되게 되면 정상적인 세포가 있다가 그 다음에 주변에 염증이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이 주변에 염증이 시작되면 이 신경을 자극하는 물질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것이 점차 시작되면 이제 요통이 발생이 되고요. 여기서부터 더 진행이 되면 주변 조직을 도미노 현상처럼 서서히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염증이 좀 더 진행이 되고 이 진행되고 급기야는 신경에 많은 발작이 일어나서 결국 신경의 손상이 같이 동반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심각한 신경의 마비도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반복해서 일어나게 되면 사람들에게서는 이제 재발이 된다고 생각되죠. 요통이 왔다가 치료가 되다가 그 다음에 다시 재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모델을 통한 것이 아니라 환자의 예를 들어보면 이 경우에 보면 이 환자에게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하얀 부분이 신경입니다. 이 신경 부분을 자극하게 되고 이랬을 때 측정했던 pH가 7.1, 6.9로 산성화가 진행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 심한 경우에 튀어나온 것을 측정해 보면 산성화가 pH가 7.0 이하, 즉 6.8로서 심하게 산성화되어 있고 이런 경우에 디스크의 파열이 잘 일어나게 되고 이것이 신경을 누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요통과 하지 방사통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성화가 실제로 디스크에 진행된 분의 사례를 저희가 살펴볼 수가 있었어요.
일단 산성화가 시작됐다 하면 요통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심하게 이제 마비까지 온다라고 앞서 잠깐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가만두면은 낫지 않는다는 거죠. 뭔가 적극적인 치료가 좀 필요한 부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이제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나는 이런 증상이 있는데 이게 과연 산성화가 진행되는 건가 궁금해들 하실 것 같아요. 그럼 허리 증상들 좀 체크를 한번 해주실까요? 네, 이제 허리에 산성화가 일어나면 이제 쉽게 요통부터 발생되죠. 그 다음에 이제 환자분들이 오래 서 있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네. 서 있지 못하고, 그 다음에 하반신에 힘이 없어서 서 있기 힘들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물건을 들었을 때 허리가 항상 할아버지처럼 이렇게 어정쩡하게 구부러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가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누워서 다리를 이렇게 들 때 보면 네. 다리가 어느 정도에서 올리지 못하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약 5분 또는 한 100m 정도를 걸었을 때 다리에 힘이 빠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한 요통을 호소하시다가 네. 나중에는 5분 내지 또 100m 정도를 걷고 나서는 중간에 쉬었다 가야 되고 네. 그런 경우가 발생되면 산성화가 많이 진행됐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산성화가 초기에 있던 분들은 처음에는 이제 허리만 아프다 그래요. 그 다음에 다리에 약간 저림 증상이 있는데 네. 이것이 점차 진행이 되면 가다가 쉬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그래도 오랫동안 진행이 되면 소변을 갔다 왔는데도 또 보고 싶고 그래서 배뇨 장애까지 오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통으로 시작해서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더 큰 질병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허리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내려가요. 다리까지 저리는 증상이 있으시다거나 점점 걷는 거리가 짧아지시는 분들, 가다 서다를 반복해야 되는 그런 분들이라면 허리의 산성화를 의심해 보셔야 되고 치료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손상된 허리 디스크를 회복시킬 수 있으려나 궁금해들 하실 것 같아요. 그 과정이 있잖아요.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체크를 한 다음에 네. 어떤 부분에 손상된 디스크가 있는지 요새는 MRI 같은 아주 특수한 정밀 진단 기술들이 많이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것을 해서 체크를 한 다음에 어느 부분에 손상이 됐는지를 확인합니다. 네. 화면처럼 망가진 디스크가 있는 부분에 정확한 주사를 놔서 그 주변에 영양분을 공급하고 결국은 탄성을 회복하고 이 치료를 통해서 주변의 염증을 제거함으로써 통증이 완화될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주변에 있던 디스크 세포의 활성화를 회복시켜줘서 네. 일부의 디스크에 손상된 디스크가 회복되는 좋은 효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긴 시간을 내기 힘드신 분들 있잖아요. 직장 생활 하다 보면 짬 내기 힘든 분들도 치료를 쉽게 해볼 수 있다라는 거. 특히나 어르신들은 수술에 대한 두려움이 더 많으시니까 이렇게 주사 치료로도 약물 치료로도 산성화된 디스크를 중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허리라는 게 여러분 그냥 놔두면 절대 좋아지질 않는 것 같습니다. 다리로까지 계속해서 번져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초기에 치료하는 게 무엇보다 필요할 것 같고요. 방송 보시면서 나도 허리 불편한데 하시는 분들이라면 저에게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번호로 함께 하시면 되고요. 무료 전화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화 연결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네. 어디가 불편하신데요? 저는 50대 중반 여성인데요. 제가 사실은 이제 허리가 한 몇 년 전부터 계속 좀 아프긴 했었는데, 그냥 또 며칠 지나면 또 좀 괜찮아지고 해서 그냥 그렇게 지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 허리도 아픈데, 이 엉치가 은근하게 아프면 우리하게 다리 쪽이 아픈데, 이게 허리가 더 안 좋아진 건지 뭐 수술을 하면 안 된다는데 제가 걱정이 좀 많이 돼서요. 네, 맞습니다. 허리에 통증이 있다가 이것을 그대로 놔두게 되면 점차 주변에 산성화가 일어나면서 신경에 자극이 돼서 급기야는 다리의 저림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속된 말로 우리가 좌골신경통, 허리 디스크 이렇게 얘기하면서
환자분들이 실제로 정밀하게 체크를 하질 않아요. 그런데 환자분처럼 오랫동안 몇 년 동안 허리가 계속 아프다가 다리가 저린 증상이 오시면 바로 정밀 검사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신경의 손상이 약간 시작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다리의 저림 증상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놔뒀을 때는 나중에 수술이 필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밀한 검사를 통해서 주변에 손상된 디스크를 중화 치료로서 시술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으니까 반드시 정밀한 검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50대 중반의 여성분이셨는데 정밀하게 검사하시고 치료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뭐 그렇게 많은 연세는 아니니까 부담감 없이 치료하셔도 좋지 않을까. 든든한 노후를 위해서 미리 좀 채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또 다음 전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허리가 불편하시다고요? 예, 허리가 이게 옛날에 디스크 제거 수술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이후로 그 허리, 그 엉덩이뼈 위쪽에서 계속 걸을 때마다 이게 좀 계속 아프고 그러거든요. 네, 혹시 뭐 밤에 주무실 때 다리에 쥐가 나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발가락하고 이쪽에 쥐가 나가지고요. 잠잘 때 이게 뭐 번개 치듯이 찍찍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그때 그 처음에 수술 받을 때는 굉장히 심한 통증이 있었나 보죠? 다리 쪽으로? 네, 그때도 저렸었어요. 종아리 쪽을 저려가지고 했는데 지금 다시 이제 좀 시간이 지났다 보니까 또 다른 문제가 생겼는지 이 걸을 때하고 그 다음에 불신할 때 그때 좀 많이 전에 힘들었습니다. 아팠던 다리 쪽으로 계속 저린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반대쪽이 저린 건가요? 그냥 계속 아팠던 데 쪽으로요. 전에 디스크가 튀어나왔던 것이 심하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튀어나왔던 디스크가 튀어나오면서 이미 일부가 제거가 됐기 때문에 주변에 다시 그 협착이 진행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방송 보시다시피 망가진 디스크 부분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통증이 지속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수술하기보다는 중화 치료를 통해서 망가진 디스크 주변에 염증을 제거하면 쉽게 통증이 제거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일단 약물을 치료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앞으로 한 2, 3개월 재활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통증이 나오잖아요. 그럴 때는 MRI 검사를 정밀하게 한 번 더 받아보세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심하게 탈출된 것이 아니라면 중화 치료를 하게 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기존에 한번 디스크 수술도 경험이 있으셨고 나는 과연 수술을 했는데 또 아픈데 이게 치료가 가능할까라는 또 심리적인 부담감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디스크 중화 치료를 통해서 치료할 수 있다라는 얘기, 희망적인 얘기 또 들려주셨습니다. 그 후에도 또 치료가 필요하신데 MRI 찍으시면서 조금 더 정밀하게 들어가 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렸으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내버려 두지 마시고 꼭 치료에 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전화 마무리하고요. 여러분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 생기셨다면 아래 번호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무료 전화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주사를 이용해서 치료할 수 있는 디스크 중화 치료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었습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치료 과정을 꼼꼼히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산성화된 디스크를 중화시킬 수 있을까요? 요통이 있는 분에게 일단 정확한 정밀 검진을 통해서 MRI 촬영을 하게 됩니다. MRI 촬영하게 되면 어느 부분에 어느 정도의 손상이 있는지를 확연하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부분에 주사로 모니터링을 보면서 주사로 시술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교적 통증인 요 보시다시피 망가진 부분에 정확한 주사를 통해서 정확한 용량의 중화 치료를 실시함으로써 통증이 개선될 수가 있습니다.
이 중화치료는 비교적 짧은 시간에 치료가 될 수가 있고 가능한 입원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 한 번에 보다도 2번 내지 5번 정도의 치료가 될 수가 있는데 환자분들은 이것을 혹시 뭐 마취제가 아니냐 또 스테로이드 제제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네. 일시적인 통증이라고 생각되지 통증의 완화의 치료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절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통증의 원인이 근본적인 시작이 디스크 세포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비수술 치료법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직접적으로 통증의 원인이 되는 것을 치료하기 때문에 이 치료법은 거의 재발률도 훨씬 줄일 수가 있고 또 환자의 만족도도 많이 높일 수 있는 치료법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특징을 말씀드린다면 이것은 주사로 시술하는 비수술 치료법입니다. 네. 이 비수술 치료법으로 해서 신경의 이 비수술 치료법 중에 하나로서 신경의 손상의 위험이 전혀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자분이 깨어있는 상태에서 시술이 되고 모니터를 보면서 시술이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시술을 받고 나서 이것이 강력한 진통제가 아니냐고 생각돼서 재발이 되지 않느냐고 생각되는데 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수술했던 사람들에게도 재발률이 있듯이 이 통증의 치료도 재발률이 있지만 다른 어떠한 비수술 치료에 비해서도 재발률은 훨씬 줄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증의 가장 근본적인 것을 치료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비수술의 적응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협착증에 가장 좋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고 또 급성 또는 만성 허리 통증에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비교적 짧은 시간에 시술이 가능하기 때문에 바로 빠른 일상 복귀가 가능하고 특히 연로하신 분들이나 또 당뇨, 고혈압으로 고생하는 분들도 바로 짧은 시간 내에 치료받을 수 있는 치료법 중에 하나입니다. 맞아요. 사실 왜 당뇨나 고혈압 이렇게 전신질환이 있으신 어르신분들 거의 뭐 피해갈 수 없는 병이긴 합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수술에 대한 막연한 부담감이 있으시거든요. 그런 분들이라면 좀 더 편리하게 간편하게 치료를 해볼 수 있는 디스크 중화 치료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인의 근본적인 치료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디스크 중화 치료고요. 마침 원장님 지금 모형이 준비돼 있어요. 모형 보면서 디스크 중화 치료 어떤 과정으로 치료가 되는지 얘기를 한번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할까요? 네. 우리가 이제 MRI를 통해서 어느 부분에 어떠한 손상이 왔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확인된 망가진 디스크 부분을 주사로 탐침을 통해서 그 위치를 정확하게 들어가게 되면 네. 망가진 손상된 디스크를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위에 적정량의 중화치료를 함으로써 통증의 근본이 되는 원인을 제거할 수가 있는 치료법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강력한 진통제 또는 스테로이드 제제가 아니고 이 몸에 맞는 산성화가 일어나 있는 부분을 중화시키는 치료로서 근본적인 치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순간만 통증을 완화시키는 그런 치료가 아니고 원인을 치료한다라는 거죠. 디스크 중화 치료 얘기 나누고 있고요. 시술 시간도 짧으니까 일상생활이 필요하신 분들, 긴 시간 내기 힘드신 분들이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디스크 중화 치료로 건강한 허리를 갖게 되신 분의 얘기를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자 사례 한번 볼까요, 원장님? 네, 40대 중반의 환자입니다. 이분은 모니터 화면 보시다시피 허리가 만성으로 퇴행이 돼서 뼈와 뼈 사이의 간격이 좁아져 있습니다. 네. 이런 분들을 체열 사진을 통해서 보면 순환이 되지 않아서 발 아래쪽으로 순환이 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술 후에 바로 6시간 지나고 나서 촬영한 체열 사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순환이 허리의 통증으로부터 개선되는 것은 물론이고 순환이 잘 됨으로써 나타나는 것을 쉽게 판독할 수가 있습니다. 몸의 온도를 되찾았군요. 네네. 그렇죠? 실제로 이 환자는 네. 통증으로부터 개선이 돼서 아주 수많은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잘 낫지 않았던 통증이 개선돼서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한 분 더 또 다른 볼게요. 환자는
이것이 이제 허리 디스크뿐만 아니라 목 디스크에도 좋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목 디스크가 있으면 손이 저린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이 손이 저린 증상이 시술 후에 체크를 해보면 바로 순환이 잘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치료법은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뿐만 아니라 목 디스크에도 좋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는 치료법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뭐 이 근무 환경이 워낙에 모니터도 많이 보시고 스마트폰도 많이 이용하시니까 목 디스크 앓고 계시는 젊은 분들 참 많으시더라고요. 그런 분들께도 권해드리는 디스크 중화 치료 예후가 좋았던 사례 만나봤습니다. 여러분 방송 보시면서 나도 나을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전화 주십시오. 오늘 함께하시는 윤강준 원장님과 함께 얘기 나눠볼 수 있는 전화 창구 마련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저희 전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허리가 많이 불편하시다고요? 네, 보통 이제 앉아서 일을 많이 하는데요. 네. 오른쪽 엉덩이 쪽이 가끔씩 많이 좀 아픈데, 이게 쭉 아픈 건 아니고, 아프다가 안 아프다가 이래서 이거를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봐야 되는지도 사실 궁금은 하고요. 이게 골반에서부터 종아리 쪽으로 저리다는 말씀이시죠? 네. 오랫동안 이분은 앉아서 생활하시는 분인 것 같은데요. 앉아서 생활을 하게 되면 허리에 이제 골반 쪽으로 무리가 많이 가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바른 자세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쪽으로 치우쳐지게 되고, 이 치우쳐지게 되면은 디스크가 한쪽이 압박을 받으면 더 빨리 가속적으로 퇴행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정말 이것이 3 내지 6개월 동안 일반 약을 먹고 물리치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좋아지지 않으면 이런 분들은 정밀한 사진을 찍어서 어느 부분이 손상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 부분에 중화치료를 하게 되면은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30대, 40대 직장 생활을 하시는 여성분들, 특히 앉아서 계속 하루 종일 일을 하십니다. 이런 분들이 바른 자세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망가진 디스크가 더 망가지게 되고 결국은 항상 허리 아픈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경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앉아서 있는 게 뭐 한순간만 앉는 게 아니고 뭐 한낮에 반나절을 앉아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자세가 잘못된 상태로 오랫동안 지속이 되는 분들 정말 많으십니다. 그런 분들 잘못된 그래서 이제 무엇보다 올바른 자세가 필요하다라고들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디스크 중화 치료를 통해서 비교적 초기에 잡아볼 수 있다라는 말씀 들려주셨으니까 꼭 치료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상담 전화 또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네. 어디가 불편하세요? 예, 오래 걷지를 못하고요. 네네. 조금만 걸으면은 엉덩이 밑으로 해가지고 저 다리 뒤쪽으로 너무 당겨가지고 네. 오래 걷지를 못해요. 종아리가 팅팅 붓는다는 느낌을 갖는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막 전기 흐르듯이 찌릿찌릿하고 막 콕콕 쑤시고 혹시 내 다리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혹시 허리 아프신지는 오래되셨나요? 한 4, 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혹시 앉아서 쪼그려 앉아서 일을 많이 하시는 편인가요? 조금 그런 식으로 좀 일을 좀 하죠. 이게 허리에 이제 쿠션이 있는 디스크가 있는데요. 이 디스크가 일부가 다르면은 산성화가 이루어지고, 이 산성화를 그대로 놔뒀을 때는 협착이 온 것 같아요. 이 협착이 오게 되면 예.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지금 48입니다. 네, 그 40대 후반, 50대 초반에는 협착이 많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협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신경이 내려가는 길에 오랜 세월 동안 반복되는 나쁜 자세에 의해서 군살이 배긴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경이 내려가는 길이 좁아져 가지고 가만히 누워 있을 때는 약간 전기 오듯이 저리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저림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오래 걷지를 못하고 가다가 좀 쉬었다 걸어가면 또 괜찮죠? 예. 이것이 전형적인 협착의 증상입니다. 이런 경우에 허리가 5군데의 디스크가 있는데
어느 부분이 디스크가 가장 심하게 퇴행이 됐는지 협착이 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정밀 검사를 찍습니다. 정밀 검사를 한 다음에 그 부분에 중화 치료를 하게 되면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여태껏 비수술 치료에 대해서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으시죠? 예. 한번 그러면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MRI 등을 촬영을 해서 어느 부분이 어떻게 많이 손상됐는 것을 확인해 보고 거기에 적절한 치료를 하게 되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병원에 가면 수술을 많이 할까봐 걱정이 돼서 병원에 잘 안 가시는 거 맞죠? 맞습니다. 네. 예. 그렇지만 요새는 많은 치료법들이 개발되어 있어서 수술보다는 비수술적 치료로도 많은 건강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병을 키우지 마시고 근처 병원에 가서 정밀하게 치료를 받아서 삶의 질을 높이도록 하십시오. 재발도 없이 치료를 잘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혹시 내가 수술 받게 되면 치료하게 되면은 일을 못하는 게 아닌가라는 두려움에 그냥 내버려 두신 분들이 정말 많으실 것 같아요. 원장님의 답변이 좀 도움이 되셔서 적극적인 치료를 하시기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나도 상담 원하는데 하시는 분들은 아래 번호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무료 전화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또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앞서서 허리 디스크, 허리 협착증, 그리고 목 디스크까지 치료할 수 있는 디스크 중화 치료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물론 이렇게 간단한 주사 치료로 호전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환자 상태에 따라서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는 원장님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허리가 아프다 그러면 네. 여러 가지 치료법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허리 치료를 할 때는 흑백 논리로 치료하는 것이 아니다. 무슨 생뚱맞게 흑백 논리냐? 그러는데 무조건 모든 병을 주사로 치료할 수가 있다. 또 모든 병을 그런 건 별로 없지만 수술로서 치료할 수가 있다. 그것이 존립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단정 짓지 말라는 어떤 거죠. 경우에는 네. 수술이 필요하고 예. 어떤 경우에는 비수술로서 많은 삶의 회복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미 디스크가 많이 망가져 있었고 그 다음에 반복되는 비수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통증으로서 어려운 삶을 살고 있다면 그때는 망가진 디스크를 바꿔주는 디스크 인공 치환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번 시간에 소개시켜주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뭔가 감각이 이상하다거나 때로는 마비 증상까지 온다면 수술적인 방법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원장님 잠깐 말씀하셨던 인공 디스크 치환술, 좀 더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수술인지 제가 영상을 한번 준비해봤거든요. 영상 보면서 원장님의 설명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망가진 디스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망가진 디스크가 있으면 신경에 손상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한 통증을 호소하게 되고 반복되는 통증이 오는데 망가진 디스크 이 부분을 들어 올린 다음에 미리 측정된 인공 디스크의 사이즈를 그 빈 공간에 집어넣는 수술이 바로 인공 디스크 치환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함으로써 망가진 신경이 회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네. 환자분은 건강하게 움직일 수가 있는 치료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경우에 따라서 수술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지금 영상으로 보셨던 인공 디스크 치환술이라는 게 있다라는 얘기 들려주셨는데, 네, 원장님 사실 내 몸에 뭔가 들어온다라고 생각하면은 조금은 꺼리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조금 생각이 많아지실 것 같아요. 왜 이 인공 디스크 치환술이 필요한지. 네, 이렇게 비유를 좀 제가 들으면 우리가 자동차를 이제 오래 타게 되면 네. 아무리 좋은 자동차라도 타이어가 닳게 돼 있습니다. 수명이 있죠. 예. 수명이라는 게 있죠. 네. 허리에 우리 몸에 있는 디스크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또 잘못된 자세에 의해서 오래 쓰게 되면 닳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자동차 타이어를 새 타이어로 교체한다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실제로 우리 몸에 있는 디스크는 가장 우리 몸에서 빨리 퇴행되는 인체 조직 중에 하나입니다. 이 조직이 어떠한 반복되는 자세와 또 반복되는 작업, 나쁜 습관에 의해서 빨리 닳아지게 되면
쉽게 통증이 이렇게 되고 어떠한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재발하게 되고 재발과 반복을 하다 보면 결국 삶의 질이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좋은 쪽으로 개선시키려면 바꿔주는 즉 인공 디스크 치환술이 필요한 경우가 네. 있습니다. 네. 평균 수명 길어졌잖아요. 정말 웰빙 잘 사시는 게 무엇보다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좀 타이어로 예를 들어주시니까 이해가 상당히 쉽게 됐는데 그럼 원장님 인공 디스크 치환술은 어떤 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괜찮을까요? 네, 그 표로 이제 요약을 해보면 네. 디스크가 완전히 닳아져가지고 기능이 소실된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디스크의 퇴행 현상으로 해서 모양이 찌그러지고 척추 간격이 거의 좁아진 환자가 있습니다. 또한 척추 주변에 있는 인대의 손상으로 인해서 변형이 왔거나 또 여러 가지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6개월 이상 치료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계속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인공 디스크 치환술을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물론 치료에는 단계가 있기 때문에 약을 드시고 주사 치료를 해 보셨는데도 도저히 개선이 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 6개월 정도가 지속이 됐다 하시면은 이 방법을 선택하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들려주셨는데 방송 보시면서 여러분 좀 궁금한 내용 있다 나도 해당이 되려나 하시는 분들은 아래 번호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원장님 사실 이 인공 디스크 치환술이라는 게 수술적인 방법이잖아요. 수술하면 많은 환자분들께서 뭐 수술 후에는 움직이기 힘들다더라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들 듣게 되세요. 그런 부분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까요? 네, 과거에는 허리 수술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융합술이라는 걸 했습니다. 네. 뼈를 고정시키는 수술을 했죠. 그러나 이 고정 수술을 하게 되면 말 그대로 허리가 고정이 됩니다. 뻣뻣해져서 어디에 앉지도 못하고 허리를 구부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앞에도 보시다시피 인공 디스크는 움직임이 개선되어 있기 때문에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마치 기존의 뼈는 그대로 놔두고 망가진 디스크만을 바꿔주기 때문에 네. 움직임이 다양성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모형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네. 이게 실제 모형과 움직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전으로 잘 움직이게 되고 네. 또 좌우로도 잘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운동성이 잘 유지될 수 있는 치료법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영상 보니까 뭔가 나사가 들어와서 수술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비교적 몸의 움직임이 자유롭다라는 거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인공 디스크 치환술 얘기를 나누고 있고요. 저희가 특징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아마 치료와 관련해서 더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인공 디스크 치환술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하나하나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원장님? 네, 인공 디스크를 이제 수술하게 되면 표도 아까 보셨다시피 움직임이 잘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또한 이것이 특수 소재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물감이나 이런 것은 전혀 느낄 수가 없고요. 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전신 마취를 하지는 않습니다. 석수의 부분적인 마취를 통해서 수술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런 움직임 때문에 또 복부로 배로 수술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허리가 아픈데 왜 배로 수술하냐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네. 있는데 이러한 수술을 통해서 빨리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회사 생활도 일주일 정도면 회사에 출근을 해서 사용할 정상 근무를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젊으신 분들도 요즘 워낙에 허리 질환, 목 질환 있으신 분들 많으신데 일상생활로의 복귀가 상당히 빠르다라는 거죠. 나 회사 돌아가야 되는데 긴 시간 내기 힘든데 하는 마음으로 치료를 안 하고 계셨다면 이런 방법들이 있으니까 회복이 빠르니까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르신들은 뭐 당뇨나 심장 질환, 혈압까지 전신 질환에 있어서 자유로우실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도 가능하다라는 말씀. 왜냐하면 국소 마취만으로 이게 가능한 거니까. 네네. 또한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네. 우리가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왔는데 네. 허리를 수술하는 것이 아니고 배로. 배로 수술한다고 생각하니까 환자분들이 의아하게 생각할 수가 네. 있습니다. 마치 배로 수술하게 되면 장기가 다 나와서 그렇게 수술을 하지 않느냐고 아주 커다란 수술이라고 생각되는데 네.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옷을 입으면 겉옷과 중간옷, 속옷을 입지 않습니까? 네네. 우리의 몸의 구조도 바깥에 있는 피부와 그 안에 있는 장기가 각각 막으로 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배를 통해서
옆구리로 들어가면 그 내부의 장기에 손상 없이 척추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척추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인공 디스크를 집어넣으면 되고요. 우리가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는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허리의 근육을 손상을 시키면 또 다른 후유증에 대해서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배를 통해서 수술하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또 허리 근육을 그대로 보존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직장에 복귀할 수가 있는 좋은 점이 있습니다. 배로 수술하면 무섭지 않을까 이런 또 환자들의 마음까지 헤아려 주시는 그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인공 디스크 치환술 얘기 나누고 있고요. 그러면 이 치료를 받고 이 수술을 받고 예후가 좋았던 분 또 치료 사례 계속해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공 디스크 치료수술을 받고 근무 중인 동료 의사입니다. 이분은 신경외과 전문 의사로서 수술 받은 지 이제 한 5년 이상 됐습니다. 지금도 아무 이상 없이 망가진 디스크의 세 곳에 이미 다른 곳에서 수술 받고 재발된 디스크의 경우였습니다. 재발로 인해서 진료실에서 항상 허리를 구부렸다 폈다 해야 되는데 수술 받고는 이제 근무를 잘하고 많은 환자에게 웃음을 선사해주고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아프실 수가 있군요. 네네. 이 경우는 운전을 업으로 하시는 분입니다. 이분은 예. 운전을 업으로 하기 때문에 하루 종일 앉아서 생활하셔야 됩니다. 예. 이 경우에도 허리에 디스크가 심하게 퇴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여러 가지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좋아지지 않고 차에서 나올 때마다 엉거주춤하게 되고 구부정한 허리가 있었지만 지금 수술 받고 나서 거의 7년 이상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 두 사례에서 보다시피 디스크의 손상은 한 곳에 있으면은 쉽게 치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방치하고 놔뒀을 때는 그 윗부분 또 윗부분이 손상될 수가 있고요. 이러한 치료를 할 때 가장 정확한 치료를 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치료를 통해서 하게 되면 원래의 직장에 그대로 복구하게 되는 것이 우리 신경외과 또 척추를 수술하는 의사의 목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사례에서 보다시피 본인이 원하던 직장에서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인공 디스크를 통해서 얻어지게 되기 때문에 저 역시 기쁜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도 계속해서 환자 보게 되시는 거고 또 운전하시던 기사님도 계속해서 운전대를 잡게 됐다라는 거지요. 예후가 좋았던 사례 만나봤습니다. 무엇보다 빠르고 정확한 치료가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방송 보시면서 나도 궁금증이 있는데 하시는 분들은 아래 번호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또 시청자분의 궁금증 해결해 드리고 가겠습니다. 전화 한번 바로 받아볼게요. 네, 여보세요. 전화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경외과 안녕하세요. 네, 저는 신경외과 의사 윤강준입니다. 허리가 많이 불편하세요? 네, 불편합니다. 네. 허리가 여보세요? 네네, 말씀하세요.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가 몹시 아프고요. 조금 걸어 다니면 좀 괜찮아져서요. 일어날 때 많이 고통스러워서요. 네, 혹시 걸음걸이는 괜찮으세요? 일어날 때만 좀 아프고 걸을 때는 좀 괜찮아져요. 근데 그게 자주 반복이 돼서요. 네, 우리가 간혹 어르신들 중에서 척추가 이제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가 구부정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이제 네. 오랫동안 반복되는 자세에 의해서 협착이 온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리에 저림 증상은 없으세요? 네? 다리가 골반이 저림 증상은 없냐고요? 네, 뻐근하니 아프기는 한데요. 다리 저림 증상은 없어요. 그래서 허리가 아프면서 골반까지 내려와 있는 경우는 네. 혹시 엑스레이나 MRI 찍어본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경우에는 척추의 뼈가 어긋나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네. MRI 찍어봤는데요. 엑스레이만 찍어봤어요. 근데 우선 분리증이 좀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분리증은 나중에 이제 우리가 뼈와 뼈 사이를 연결해주는 고리가 있는데 이 고리가 태생적으로 없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이런 분들이 이제 나이가 들면서 퇴행이 오게 되면 뼈와 뼈 사이 이어주는 인대가 약해져서 통증이 오는데
혹시 뭐 다리에 저림 증상이 없는 걸로 봐서는 뼈와 뼈 사이에 그 분리가 돼 있으면서 어긋나는 경우가 있는데 어긋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방송 보시면서 중화 치료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죠? 네네. 이 중화 치료가 이런 경우에 뼈와 뼈 사이가 분리돼 있지만 어느 정도 간격이 유지돼 있으면은 수술을 하기보다도 이런 중화 치료를 통해서 통증이 없어지면은 그 다음에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환자분께서는 수술에 대한 두려움도 많이 있으시죠? 예, 그런데 권유를 하시는데 아직은 좀 다리 저림이 없어서 조금 운동으로 보완을 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요통의 빈도가 자주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됩니다. 자주 걷는 운동 많이 하시고 또 허리의 근력을 충분히 유지시킬 수 있도록 좋은 영양소와 건강한 운동 열심히 해서 허리 근력을 튼튼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르신들께서 이가 없는 경우에 잇몸이 튼튼해도 훌륭한 고기 같은 음식을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환자분도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분리되면 수술을 해야 된다는 고정관념을 버리시고 중화치료를 통해서 통증을 없앤 다음에 그 다음에 근력 운동을 키워주는 운동을 열심히 하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네네. 이렇게 상담 감사합니다. 네, 네, 도와드리도록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나이 연령대가 젊으시기 때문에 더더욱 수술에 대한 부담감이 또 있으세요. 연세가 많으시면 많으신 대로, 적으시면 적으신 대로 일단 디스크 중화 치료를 통해서 치료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들려주셨으니까 얼른 내원하셔서 정밀 검사하신 후에 치료 계획 잡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방송 보시면서 나도 궁금한데 하시는 분들은 아래 번호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더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이번 이 시간에는 허리 건강을 지켜볼 수 있는 치료법들을 만나봤습니다. 디스크 중화 치료와 인공 디스크 치환술, 허리 건강을 지켜볼 수 있는 치료법들을 만나봤습니다. 디스크 중화 치료와 인공 디스크 치환술, 윤강준 원장님과 함께 얘기를 나눠봤는데 끝으로 그런 분들께 허리 통증을 앓고 계시는 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하지 우리가 않고 계시는 분들 참 허리병하면 많으실 것 굉장히 같아요. 난치병이 그런 분들께 아닌가. 용기의 한마디 자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발을 하지 않느냐. 네, 우리가 이렇게 허리병하면 생각하시는데 굉장히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난치병이 아닌가. 정확한 치료를 자꾸 꾸준하게 하면 재발을 하지 않느냐 건강한 이렇게 허리를 생각하시는데 유지할 절대 수가 그렇지 있습니다. 않습니다. 허리가 정확한 건강해야 치료를 경제 활동 또 꾸준하게 열심히 하면 하면 건강한 주변의 척추 전문의에게 허리가 건강해야 경제 활동 여러분의 만족도를 삶의 질 척추 전문의에게 허리 건강 맡겨보십시오. 평균 수명 여러분의 늘어나면서 만족도를 오래 삶의 질을 사시잖아요. 높여드릴 무엇보다 수가 있습니다. 건강하게 사시는 게 잘 사시는 게 늘어나면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경외과 전문의 잘 사시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경외과 전문의 윤강준 선생님과 허리 건강을 바로 세우는 것 무엇보다 예방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도 허리에 부담이 되는 자세로 바로 세우는 것 무엇보다 예방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도 방송에 부담이 되는 자세로 지내고 계시는 아래 번호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무료 전화니까 여러분들의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 생기셨다면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무료 전화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희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